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아름다운 하모니에 도전하는 빌런들의 이야기, 아카펠라입니다. 야, 차! 뭐요? 장가시? 겁도 없이 둘이 왔어? 시도는 좋았어요. 우리가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악역 이미지가 좀 많잖아. 이미지를 조금 세탁을 해보자. 이쁜 하모니로. 아카펠라. 씨발. 그때 제가 전화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카펠라? 예. 근데 나 진짜 아카펠라가 뭔데? 어릴 때 교회 잠깐 다닐 때 성가대 하는 거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거랑 나는 안 맞지. 나는 성스러운 거랑은 안 맞지.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매니저 정영돈입니다. 매니저도 있어? 죄송한데 저 계약 안 했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할 거를 아카펠라로 이제 입문하실 때 단순한 음악들로 시작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상어가족입니다. 상어. 아기 상어. 네. 아기 상어 방금 너무 무서웠어. 여기 주목 씨랑 호철 씨는 여기. 영아 씨는 이쪽에.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기 뚜루. 어우, 소리 너무 좋다. 대박인데?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좋습니다. 1, 2, 3, 4.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 그런 노래가 아니었고 그냥 거의 소음 수준이라. 그러니까 기둥이 될 만한 친구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 그냥 오합지졸 같이 막 헤맸거든요. 4명으로 좀 부족하다. 네. 한 분에서 2분 정도가 더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날 것 같고. 추가 멤버가 있을 것이다. 네. 좋은 소리로 채워주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랩도 가능하고 그럼 노래까지 가능하니까 2분이 들어오심으로써 정말 든든해졌습니다. 여기서 긴급 공지사항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카페 공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예, 제 지인이 키즈 카페를 하는데 이거 정말 하는 건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왕 할 거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아, 그리고 저희 팀명도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 도레미파. 오, 도레미파 또 재밌는데? 도레미파도 괜찮아. 도레미파. 야, 이거 어떻게? 도레미파. 자, 도레미파 파이팅. 좋다. 가자. 좋아. 하나, 둘, 셋, 고! 악역 전문 배우들이 만드는 지옥의 하모니라는 아주 신선한 기획으로 첫 방송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위원들은 이 아카펠라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식의 농담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부터도 이런 고정관념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근데 아카펠라도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악역 배우들을 모아서 이미지 세탁을 노리겠다라는 게 콘셉트인 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큰 웃음은 이 멤버들이 악역과 관련해서 서로를 적극적으로 놀릴 때 터지거든요. 칼이 어색하지가 않냐. 네가 제일 안 어색해 우리 중에 지금. 그래? 그래.
제 칼잡이 같은. 칼이랑 제일 잘 어울려. 맞아. 제가 칼을 그러니까 이미지로 칼 잘 쓸 것 같아요. 이 같은 애들이 주먹 쓰고 그냥 몸으로. 원래 저 같은 애들은 저거죠. 맨 앞에서 빨리 죽는 탱커. 그럴 때 되게 어이없이 웃음이 터지곤 해요. 이게 굉장히 낡은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거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걸 옆에서 옆구리를 좀 찌르면서 우리 모두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함께 극복하러 가봅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스타트는 그래도 영리하게 끊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봤습니다. 악역 이미지의 출연자들이 천사의 하모니라고 불리는 아카펠라를 한다.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질감을 잘 활용해서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그 기획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굴은 잘 알았지만 이름을 몰랐거나 이 사람 어디서 봤지? 정도로 이렇게 역할도 잘 구분되지 않는 조연 배우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방송이 됐다는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카펠라라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이 조화와 하모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연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연기와 어우러질 때 거기서 오는 연기로서의 화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온 배우들이 서로 모여서 화합을 이루면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서사적으로는 일관적인 면이 있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감동은 있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악역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활용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 그렇게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가 악역일 때 대사 말해봐봐 했을 때 그 대사가 예능에 적합하지 않을 그런 대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어떤 외모를 자꾸 비하하거나 외모로서 얘기하는 장면이 많은데 사실 이게 회차가 그렇게 길지 않고 몇 가지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약간 기획 의도는 잘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기획을 봤을 때 걱정부터 먼저 들었어요. 이런 악역 배우들을 모아놓고 아카펠라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카펠라라고 하는 그냥 꽤 직관적인 제목까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아마 제작진들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고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그게 왜 걱정이 됐냐면은 너무 아이디어가 딱 떨어졌을 때는 그냥 그 아이디어에만 기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미난 건 되게 명백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카펠라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과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같이 붙였을 때 어떤 그 간극에 의한 재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어떤 장면들이 주는 재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제작진이 그냥 거기에 그냥 딱 만족하기도 되게 쉬운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밌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와의 조금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개개인의 매력을 어느 정도는 발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제작진이 그 다음 것들을 이제 그야말로 성장서사로서 구성해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걸맞는 퀘스트를 주면서 발전시켰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남고 그 부분이 추후에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카펠라는 음정은 불안해도 열정만은 끝내주는 아카펠라 그룹 도레미파의 고군분투 음악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 모집부터 키즈카페 공연까지 참 인상적인 순간이 많았는데요. 위원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그 1화에서 이제 이 멤버들이 모이고 나서 이제 마을회관에 가서 아카펠라를 처음 접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좀 재밌었는데 정말 이거 우리 보고 하라고? 이거 야 방송이라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그 표정이 딱 드러났는데 정말 이제 이 앞으로 펼쳐질 고군분투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숨길 수 없는 그 리얼한 표정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카펠라는 게 사실 어떤 분도 되게 기회에 가까운 것인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그 궁금증을 줬다는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2회에서 이제 오디션 무대에서 최영우 배우가 노래했던 그 이룰 수 없는 꿈,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순 없어도 최고인데?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이
배우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의 어떤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따뜻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주연으로서 자기가 어디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이 최영우 배우의 노래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그 노래를 보는 다른 배우들의 얼굴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겪어왔던 그런 삶의 역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표정에 스며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였고 사실 이들이 모여서 아카펠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룰 수 없는 꿈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루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청자들에게도 당신에게 지금 꿈이 있다면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그런 어떤 감정을 전해주는 장면이어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3회에 첫 미션을 받잖아요. 키즈 카페에 가서 공연을 하라. 굉장히 떨리는 긴장되는 첫 무대를 앞두고 이제 1일 특강 강사를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KCMC가 나왔어요. CMCM KCM이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음악 강사로서 해줄 일은 별로 없었어요. 기본기 자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음악적으로 어떤 코치를 해준다고 해서 이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일 강사의 역할은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긴장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었는데 또 KCM이 한 조언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절대 우리 도레미파 단원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연습하고 무대 쓰면 절대 떨릴 일도 없고 실수도 웃을 수 있는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아카펠라에 출연하는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좀 와닿을 수 있는 조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대중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좀 냉정한 그런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의 평가에 위축되지 말라라는 어떤 취지의 조언이 배우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이 순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도레미파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리더 겸 베이스 오대환 씨를 필두로 이중옥 테너와 이호철 바리톤 등 다채로운 면면을 보여주는 7인 7색 도레미파 멤버들의 활약이 재미와 감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출연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리더 겸 베이스 맡고 있는 오대환 배우였는데 베이스에 대한 재능을 이제 또 발견하고 자기 파트 굉장히 잘하기도 하거니와 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건데 실제로 이 도레미파라는 팀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대환 배우가 리더로서 계속해서 연습을 주도하고 뭔가 조금 못하는 대로 뭐 살짝 구박을 주긴 하지만은 충분히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아카펠라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특강 당시에도 아카펠라 시연을 했는데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때 정말 오대환 씨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대충 그냥 방송으로 웃기고 말 생각이면 저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도레미파라고 하는 팀의 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중옥 배우 같은 경우에는 첫 회부터 명확한 존재감을 보여줬거든요. 뿌띠중옥이다라고 캐릭터를 각인을 시켰고 이 프로그램은 살벌한 악인 이미지를 개그 포인트로 전체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종종 거친 용어들이라든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전체적으로 순화시키는 데 좀 탁월한 끼를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팀 장명 그 순간인데 대부분 뭐 선빵, 지상파 검열에 걸릴 만한 이런 단어들이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도레미파. 오, 도레미파 또 재밌는데? 도레미파라는 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본인들이 많이 맡았던 어떤 조직의 그 조직명과도 연결되는 그런 도레미파라는 팀명을 생각하면서 거친 이미지를 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존재감이 큰 멤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현봉식 배우는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던 배우거든요. 이분이 악역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뭐 1987이나 DP 같은 데서 악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순박하고 결이 고운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제 같은 막내 나이인 이호철 배우를 보면서 아이고 허철이 오늘도 이쁘네. 호철아 오늘도 니는 이쁘구나.
너무 예뻐하는 게 눈에 보이죠. 또 뭔가 주문을 하면 쑥스러워하면서도 다 해요. 노래를 시키면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빼지 않고 또 노래를 하고 명대사 해보세요. 그러면 뭘 또 이런 걸 또 하면서 또 하고. 가정폭력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가정폭력이요. 되게 웃으면서 열심히 임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오디션에 시영준 성우가 나와서 자기가 사실 이제 게임 명대사가 있는데 목소리를 시연을 해보이니까 내가 가는 길은 폭포가 있다. 그때 표정이 정말 너무 해맑고 순수해서 저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또 이 프로그램의 수학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호철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호블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많이 어필하고 있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가령 3회 이제 아기상어 연습 파일을 받았는데 할머니 파트가 빠져 있다면서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린다든가 바리톤 파트를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잘 해내고 칭찬을 받아서 뿌듯해한다거나. 지금 되게 잘하셨어요. 천재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폴포 치는 거. 그다음에 집에 모인 형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면서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그런 자상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악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이 아카펠라의 취지에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면모를 보다 보니까 이 배우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다음에 연기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미지 세탁이라는 취지에 가장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카펠라에는 도레미파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들도 함께 하는데요. 특훈에 나선 아카펠라 스승 메이트리를 비롯해서 매니저 정형돈 씨와 데프콘 씨 등 든든한 지원군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조력자들의 활약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카펠라 그룹인 메이트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을회관에서 멤버들 앞에서 메이트리가 공연을 했을 때 정말 저걸 할 수 있을까? 진짜 어렵겠다인 건데 메이트리의 어떤 교수법을 보면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선지에 익숙하지 않은 멤버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 악보를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붙어서 가르침을 주는 걸 볼 때 어쩌면 다음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기적 같은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메이트리처럼 정말 어쨌든 한 단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참 메이트리가 인상적인데 아카펠라에 도레미파 붙여놨을 때 나오는 실력의 차이에서 오는 웃음 그리고 온도의 차이에서 오는 웃음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실력의 차이는 이상은 메이트리인데 현실은 도레미파 약간 이런 거에서 오는 차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워낙 낮아서 모두 다 꽃이야. 조금만 실력이 나아져도 내일처럼 기뻐하고 이제 환호를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웃음 코드와 감동 코드를 같이 갖고 가는 게 있고요. 또 이 팀 색깔의 온도 차이에서 오는 거는 아카펠라 특유의 그 빌런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트리 리더 장상윤 씨가 분명히 이제 김준배 배우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김준배 씨 눈을 못 봐요. 그래도 하시려는 의지와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 떨리지. 큰 이제 웃음의 코드로 나와서 귀한 메이트리가 아카펠라에 와서 고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 아카펠라의 웃음 코드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노련한 진행자가 필요하고 지금 정형돈 데프콘 콤비의 진행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음악으로만 흐르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음악적인 실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예능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정형돈 데프콘이 진행자로서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금이라면서 1,000원짜리 지폐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노래 실력을 그 1,000원짜리를 이렇게 베팅하는 그 장면으로서 평가를 한다든가. 저 부끄러웠어요. 우와! 중국 씨는 이게 락커가 딱 흐르네 몸에 락이. 네. 마이너스 20점 드릴게요. 네. 진행자로서 정형돈 데프콘의 역할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합지졸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는 도레미파. 이제 곧 70일간의 대장정도 끝이 납니다. 독창적인 기획에 대한 호평이 많았던 만큼 6부작이라는 짧은 방영 기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만약 아카펠라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은 노래를 듣고 싶거든요. 아카펠라는 악보도 처음에는 읽지 못하고 고음도 하지 못하는 멤버들이 나중에 공연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장형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시청자들이 몰입하고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회차가 너무 짧은 거죠. 노래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서는 약간 그런 음악적인 성장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제로베이스부터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때마다 본인들의 성취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퀘스트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키즈 카페도 이들이 당장 모인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잡혔어요. 그때 이호철 배우가 무한도전이에요 여기? 아니요. 무한도전이에요라고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전주영화제 가서 무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성장서사라는 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포맷 디자인에 있어서 엄청난 성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퀘스트를 클리어해가는 구성을 취해서 매회 한 단계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역 이미지를 뒤엎고 새로운 이미지를 발굴하려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연출 방식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이제 멤버들이 모일 때부터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공사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느와르풍으로. 음악 예능이 추구하는 게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산뜻하고 예쁜 화면을 만들어내려는 연출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첫 미션이 게다가 키즈 카페였는데 어른들만 통용되는 어떤 유머와 나는 몸빵 빨강이야. 몸빵이 뭐야? 이게 다 피라는 거야. 그런 레퍼런스만 계속 가져오면 음악 예능이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는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악 예능으로서 좀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보기 편한 그런 예능이 되려면 저는 연출적으로도 좀 어떤 미학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성장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악인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애환과 가치를 노래한 아카펠라. 끝까지 도레미파 팀의 성공적인 도전 응원하겠습니다.